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외과 명훈 교수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한 미국인 젊은 여성이 치과 정기 검진 중에 구강암을 발견해서 급히 수술할 수 있었다는 소식이었고, 정기 치과 검진 때 구강암을 발견해서 다행이었다고 하네요. 구강? 입에도 암이 생기나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시간을 통해 다소 생소하지만 무서운 악성 종양인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강암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암이라 하면 구강암에 암이 생기는 것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구강은 입술부터 혀와 잇몸을 포함해서 목구멍 쪽에 이르는 곳을 지칭하는데, 이곳에 암이 생겼을 때 통틀어서 구강암이라고 합니다. 목 쪽이나 귀 밑으로도 붉어진 양성 종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실은 왼쪽은 구강암이 목으로 전이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입술이나 혀 밑, 입천장에도 이런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 다행히 아직 암이 된 것은 아니지만 구강에도 이런 종양이 늘 생길 수 있는 거죠. 혀도 구강암에 잘 걸리는 부위인데요. 설암이라고도 하죠. 다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지만 가운데 것이 구강암입니다. 즉, 자신이 혀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껴도 그것이 구강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치과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건강한 잇몸과는 달리 구강암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뭔가 덩어리가 잡히거나 하얗게 변하거나 패이거나 하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죠. 그러나 발견이 늦어지면 혀 밑이나 입천장, 얼굴까지 튀어나올 정도까지 급속하게 자라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를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수술적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술 후에도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구강암의 발생 원인은 워낙 다양하지만 먹는 것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가령 햄스터에 담배 물질을 발랐더니 입에 구강암이 발생했고, 술도 구강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암을 유발하는 식품도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빛낭 열매라고 해서 한약재에 들어있다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구강암이 많은 인도나 중국에서는 빛낭 열매가 길가에서 버젓하게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구강암이 기본적으로 치료를 해도 그 예후가 좋지 않아서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5년 생존율이 워낙 낮아서 걸리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 대장암 등 워낙 호발하는 암들이 있지만 구강암의 발생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나 대만 등에서는 5대 호발암에 포함될 정도로 호발하는 암입니다. 입천장에 생긴 구강암을 떼어내면 입안에 구멍이 생기기도 해서 물을 마시면 코로 물이 새는 후유증이 생기기도 하고, 콧소리가 심하게 나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틀니와 뼈 이식술 같은 기법으로 재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암이 생긴 아래턱을 떼어내서 이런 모습으로 취형이 되는 것입니다. 밥 먹기도 어렵고 말을 못하고 보기 나빠서 수술 후 생명을 건진다 해도 남은 삶이 매우 불행한 경우가 많아서 그 예방이나 초기 발견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치과에서 뼈 이식술과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먹는 기능은 거의 완벽하게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코로 줄을 넣거나 위장관으로 구멍을 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러한 환자를 오른쪽과 같이 깜쪽까지 고쳐내는 것이 목표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봐야죠. 핵심은 치과 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구강 청소, 구강 기능 회복 등을 해야 구강암의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도 구강암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전암병소 단계에서 암으로 가기 전에 차단하거나 암으로 가더라도 초기에 진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치과 정기 검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왼쪽은 정상 혀 밑과 입천장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구강암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하얗고 패인 부분과 몽우리가 생긴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붉고 깨끗한 형태의 혀가 정상입니다. 붉거나 희게 색깔이 생기거나 하면 전암병소를 의심해야 하고, 패인 곳이 전혀 낫질 않으면 구강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구강암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은 틀니가 잘 안 맞아서 생긴 궤양이었는데, 이 틀니가 없었더라면 구강암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구강암은 나이가 들수록 잘 걸립니다. 그런데 구강은
잎만 보여주면 쉽게 보이는 부분이라 조기 발견이 쉽다고 보는데, 우리가 유의할 대상은 노령 환자 중에서 치매 환자라든지 자기 표현이 어려운 요양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본인의 혀 밑에 발생한 병소도 자기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죠. 실제로 법정 필수 요양 인력에 치위생사나 치과의사가 필수적인 인력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요양기관의 노인들은 잠재적인 구강암 위험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양시설 환자들의 구강암 발생 위험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호발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쩌면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대표적 노령화 국가인 일본은 치과의사와 위생사들이 구강검진을 필수적으로 하게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있어서 조기 발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는 공공치과진료센터 내에 구강암 진료실과 노인 진료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중앙치과병원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구강암은 수술팀과 영상진단, 병리진단,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재활의학과 교수님들 외에도 언어치료사, 영양사, 정신과 상담사, 치위생사 등의 여러 다학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질병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되살려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료, 위생, 영양, 참 손이 많이 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 가면 구강암이 있는지 검진해달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치과의사는 꼼꼼히 정기적으로 입안에 생긴 전암병서부터 구강암까지 세밀히 살펴줄 겁니다. 1년에 딱 2번씩만 치과 검진 가세요. 구강암을 조기에 발견하셔서 삶의 질을 영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외과 명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